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말을 시작하기도 전에 상대가 벌써 딴청을 부리는 느낌 말입니다. 아직 한마디도 안 했는데 벌써 고개를 돌리거나 한숨을 쉬거나 눈빛이 차가워지는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분명 좋은 뜻으로 한 말인데 상대는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것 같은 그 기분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말을 잘못했나 싶어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설명하려고 하면 할수록 상대는 더 멀어지고 결국 대화는 어색하게 끝나버립니다. 이게 우리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상대가 원래 그런 사람일까요? 놀랍게도 둘 다 아닙니다. 사실 문제는 바로 말의 내용이 아니라 타이밍이 잘못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좋은 말도 시점이 맞지 않으면 상대방에게는 부담이 되고 간섭처럼 느껴집니다. 정약용이 평생 사람을 대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말을 꺼내기 전에 상대의 얼굴을 먼저 읽었습니다. 단순히 표정을 본다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정이 지금 내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읽어내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내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충분히 확인한 뒤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정약용이 사람을 대하던 방식을 통해 우리가 평소에 놓쳤던 대화의 기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기술이고 알아두시면 앞으로의 대화가 훨씬 편해지실 것입니다. 복잡한 기술이 아닙니다. 정약용이라는 한 사람이 평생 지켰던 아주 간단한 원칙입니다. 그 원칙을 알고 나면 여러분도 사람 만나는 것이 한결 가벼워지실 것입니다. 용기 내서 끝까지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장 2 얼굴인데 말을 시작하면 대화는 거의 망합니다. 작년 가을 일입니다. 경남 창원에 사시는 67세 김영숙 씨는 오랜만에 동창 모임에 나갔습니다. 20년 넘게 친하게 지낸 친구 박순자 씨를 만났는데 그날따라 박순자 씨 얼굴이 좀 어두워 보였습니다. 김영숙 씨는 좋은 뜻으로 물었습니다. 순자야,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그 말을 들은 박순자 씨는 눈썹이 살짝 찌푸려지고 입술이 얇게 다물어지고 시선이 테이블 위 반찬 쪽으로 향했습니다. 김영숙 씨는 대답을 안 하는 박순자 씨가 답답해서 다시 한 번 더 물었습니다. 그런데 박순자 씨의 표정이 더 굳어지더니 나 괜찮다는데. 왜 자꾸 그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김영숙 씨는 당황했습니다. 걱정해서 물어본 것인데 왜 저렇게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다른 친구가 급하게 화제를 바꿨지만 김영숙 씨는 그날 저녁 내내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왜 생길까요? 김영숙 씨의 말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문제는 말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타이밍이 잘못된 것입니다. 박순자 씨는 그날 집안 문제로 마음이 복잡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혼자 조용히 있고 싶었던 것입니다. 김영숙 씨는 그 신호를 못 읽었습니다. 상대방의 표정이 지금은 말 걸지 말아달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제닌 윌리스와 알렉산더 토도로프 교수는 2006년 흥미로운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낯선 얼굴을 단 100m초 동안만 보여줬습니다. 100m초는 눈 깜빡이는 시간보다도 짧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참가자들은 이 짧은 시간 동안 상대방이 신뢰할 만한지, 호감이 가는지, 능력이 있어 보이는지를 판단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노출 시간을 500m초나 1초로 늘려도 판단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지 자신의 판단에 대한 확신만 조금 더 강해졌을 뿐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얼굴을 보는 순간 이미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0.1초 만에 형성됩니다.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을 꺼내기 전에 상대방은 이미 우리의 표정을 읽고 있습니다. 그 표정이 경계하는 표정이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이런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백성을 대할 때 먼저 그들의 얼굴색을 살피라고 했습니다.
말을 하기 전에 상대방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읽으라는 것입니다. 이 행동은 대화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어떤 때는 잘 받아들여지고 어떤 때는 거부당하는 경험 말입니다. 그것은 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타이밍의 문제였습니다. 상대방이 들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말을 꺼낸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말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의 얼굴을 보는 습관이 말입니다. 그 얼굴이 지금 대화를 원하는 얼굴인지 아니면 혼자 있고 싶어하는 얼굴인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대화가 망하는 일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장 사람은 이 표정을 본 뒤에야 상대 말을 자기 편으로 듣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71세 이정호 씨 이야기입니다. 이정호 씨는 아들과 자주 갈등을 겪었습니다. 아들에게 뭔가 조언을 하려고 하면 아들이 항상 아버지는 모르세요라며 대화를 차단했습니다. 이정호 씨는 섭섭했습니다. 좋은 말을 해주려는 것인데 왜 듣지를 않는지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정호 씨가 방법을 바꿨습니다. 아들에게 조언을 하기 전에 먼저 아들의 표정을 봤습니다. 아들이 피곤해 보이면 그날은 말을 안 꺼냈습니다. 아들 표정이 편안해 보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소파에 편하게 앉아서 쉬고 있을 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회사 일은 어때?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힘들긴 한데 괜찮아요. 이정호 씨는 거기서 멈췄습니다.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래? 힘들면 언제든 이야기해라고만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먼저 찾아와서 회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정호 씨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들이 스스로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이정호 씨가 조언을 했고 아들이 그 말을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절대 듣지 않았을 말을 말입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이정호 씨가 아들의 표정이 바뀔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방어적인 표정을 짓고 있을 때는 말을 안 했습니다. 아들 표정이 열린 표정으로 바뀔 때까지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만 말을 꺼낸 것입니다. 프린스턴 대학 우리 하손 교수팀의 2010년 연구를 보면 놀라운 내용이 나옵니다. 연구진은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 뇌 활동을 fMRI로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뇌 활동도 측정했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뇌가 같은 리듬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두 뇌가 하나처럼 움직인 것입니다. 하지만 대화가 실패하면 이 동기화가 사라졌습니다. 듣는 사람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화자의 뇌파와 청자의 뇌파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연구는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대화는 내가 준비됐을 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준비됐을 때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상대방이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것은 침범이 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간섭으로 느껴집니다. 정약용은 이런 원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상대방의 얼굴색을 먼저 살폈습니다. 얼굴색이 밝고 표정이 부드러울 때만 본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으면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일단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처세술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한 태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방어적인 표정을 짓고 있을 때는 어떤 말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 표정이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표정이 열린 표정으로 바뀌는 순간 그때 말을 꺼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말도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여집니다. 3장 내 말이 이유 없이 거부당했다면 이미 이 신호가 나왔던 것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69세 최순희 씨의 일화입니다. 최순희 씨는 남편과 식사를 하던 중에 말을 꺼냈습니다. 다음 주에 큰애 집에 가는 것 어때요? 남편이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연락이라도 했어? 최순희 씨는 당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래. 가자라고 했을 남편이 왜 저렇게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최순희 씨는 그날 밤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남편이 저녁을 먹을 때 어떤 표정이었는지를 말입니다. 그제야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식사 내내 눈썹을 찌푸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뭔가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최순희 씨는 그 신호를 못 봤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말을 꺼낸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최순희 씨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어제 무슨 속상한 일이라도 있었어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아, 어제 골프 약속이 취소돼서 좀 짜증났어. 최순희 씨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남편이 어제 저녁에 기분이 안 좋은 상태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상태에서 최순희 씨가 느닷없이 다른 이야기를 꺼내니까 남편이 받아들일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표정 연구의 선구자인 폴 에크먼은 오랜 연구를 통해 미세표정이라는 개념을 발견했습니다. 미세표정은 사람이 감정을 숨기려고 할 때 0.5초 이하로 얼굴에 나타나는 표정입니다. 아무리 감정을 숨기려고 해도 얼굴 근육은 순간적으로 진짜 감정을 드러냅니다. 눈썹이 살짝 올라가거나 입꼬리가 내려가거나 눈동자가 다른 곳을 향하는 식입니다. 이것이 알려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상대방이 괜찮다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얼굴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신호를 못 볼 뿐입니다. 말에만 집중하느라 얼굴에 나타나는 신호를 놓치는 것입니다. 정약용이 강조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을 듣는 것보다 얼굴을 보는 것이 먼저라는 것 말입니다. 상대방이 뭐라고 말하는지보다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표정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말은 꾸밀 수 있어도 표정은 숨기기 어렵습니다. 우리도 대화할 때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괜찮아라고 말해도 표정이 불편해 보이면 그것은 진짜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표정을 먼저 봐야 합니다. 표정이 말과 다르면 표정을 믿어야 합니다. 표정이 편안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사장 정약용은 왜 첫마디를 이렇게 시작했을까? 부천에 사는 71세 김태식 씨는 평소에 말을 조심스럽게 하는 편입니다. 말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한 박자 쉬었다가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김태식 씨가 한 박자 쉬고 말할 때마다 왜 저렇게 천천히 말할까 답답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태식 씨가 친구들과 여느 때처럼 모임에 갔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모임에 새로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의 여자분이었는데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모임 분위기가 처음에는 좀 어색했습니다. 다들 새로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서 이야기가 잘 안 이어졌습니다. 그때 태식 씨가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말을 꺼내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했습니다. 새로운 분을 보면서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도 미소를 지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태식 씨가 말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그리고 태식 씨는 바로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한테 물었습니다. 이 모임은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그분이 대답했습니다. 친구 소개로 왔다고 했습니다. 태식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좋은 인연이네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말했습니다. 오늘 새로운 분과 함께하게 되어서 좋네요. 그 말 한마디로 분위기가 풀렸습니다. 새로운 분도 편안해졌고 다른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친구가 태식 씨한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말을 한 거야? 태식 씨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냥 상대가 준비됐는지 먼저 확인한 거지. 상대가 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됐으면 그때 말하는 거야. 이게 정약용이 했던 방식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첫마디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상대가 준비됐는지를 확인했습니다. 표정으로 먼저 신호를 주고 상대도 같은 신호로 반응하는지를 봤을 겁니다. 그게 확인되면 그때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첫 마디는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상대를 인정하는 말이었습니다.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과 진술로 시작하는 것의 차이를 비교한 연구들을 보면 질문으로 시작했을 때 상대방이 훨씬 긍정적으로 반응한다는 결과가 일관되게 나옵니다. 질문은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주고 진술은 일방적인 전달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대화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말하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들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먼저 들어주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이 원리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먼저 그 사람의 상태를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불편한 점은 없으십니까? 이런 질문들이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상대방이 편안하게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도 대화를 시작할 때 이 방식을 쓸 수 있습니다. 내 말부터 하지 말고 먼저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요즘 어때? 힘든 것 없어? 이런 간단한 질문 하나가 대화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상대방이 먼저 말문을 열면 그 다음부터는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오작말 잘하려고 하면 오히려 사람이 멀어집니다. 인천에 사시는 70세 박철수 씨는 평소 말을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모임에 나가면 항상 이야기를 주도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이 알고 있었고 설명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박철수 씨를 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화를 해도 바쁘다며 피하고 모임에도 핑계를 대고 안 나왔습니다. 박철수 씨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자기는 재미있게 이야기를 했는데 왜 사람들이 피하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느 날 오랜 친구가 솔직하게 말해줬습니다. 철수야, 너 이야기는 재미있는데 다른 사람 말은 안 들어줘. 내 이야기만 하잖아. 박철수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말은 잘했지만 듣지는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박철수 씨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모임에 나가서 자기 이야기를 줄이고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말을 하면 눈을 보고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이야기를 다 마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박철수 씨에게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철수 씨 요즘 참 좋아졌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박철수 씨는 자기가 말을 줄였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신경과학 연구들을 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할 때 뇌의 보상 중추가 활성화됩니다. 이것은 음식을 먹거나 돈을 받을 때와 같은 영역입니다. 즉,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에서 즐거움을 느낍니다. 반대로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대화는 내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말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재미있게 이야기해도 상대방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면 대화는 일방통행이 됩니다. 정약용은 이런 사람의 본성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말을 줄이고 상대방의 말을 더 많이 들어주려고 했습니다. 백성들을 만나면 그들의 어려움을 먼저 들었습니다. 자기 생각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충분히 이야기한 후에야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습니다. 우리도 대화할 때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을 잘하려고 애쓰지 말고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편해집니다. 말을 적게 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더 좋아합니다. 6장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한 가지. 광주에 사시는 66세 윤미경 씨는 요즘 손주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해도 손주는 미경 씨 말을 듣지 않고 못 본 척하기 일쑤였습니다. 숙제를 도와주려고 해도 손주는 딴청을 피웠습니다. 윤미경 씨는 답답했습니다. 분명 중요한 내용인데 왜 듣지를 않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느 날 윤미경 씨가 방법을 바꿨습니다. 손주에게 설명하기 전에 먼저 물었습니다.
지금 할머니 말 들을 수 있어? 손주가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게임하고 싶어요. 윤미경 씨는 그래. 그럼 게임 끝나고 하자라고 했습니다. 30분 후 손주가 게임을 끝내고 윤미경 씨에게 왔습니다. 할머니 이제 해요. 윤미경 씨가 설명을 시작했고 손주가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윤미경 씨가 손주와 대화가 통하기 위해 바꾼 것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설명하기 전에 상대방의 준비 상태를 확인한 것입니다. 상대방이 지금 내 말을 들을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먼저 물어본 것입니다. 준비가 안 됐으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기색을 살핀다고 표현했습니다. 상대방의 기색을 보면 지금 그 사람이 어떤 형편인지가 보입니다. 배가 고픈 기색인지, 마음에 근심이 있는 기색인지, 피곤한 기색인지가 드러납니다. 그 기색을 보고 나서 말을 해야 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제자들을 가르칠 때 독특한 방법을 썼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법을 삼파술이라고 불렀습니다. 삼파가 아이를 낳는 것을 돕듯이 자신은 제자의 생각이 태어나는 것을 돕는다는 뜻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먼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제자가 대답하면 소크라테스는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그것이 옳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제자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크라테스가 자신의 생각을 먼저 말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제자가 생각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제자의 마음에 의문이 생기고 스스로 답을 찾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질문만 던졌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아무리 훌륭한 가르침을 주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목민심서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백성이 굶주린 형편이면 먼저 먹을 것을 주고 난 뒤에 다른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백성이 억울한 일을 당해 마음이 상한 형편이면 먼저 그 억울함을 풀어주고 난 뒤에 정사를 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대의 형편을 먼저 헤아리는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에 공간이 있어야 들어갑니다. 마음이 이미 다른 걱정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좋은 말도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설명하거나 조언하기 전에 먼저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말 들을 수 있어? 지금 이야기해도 괜찮아? 이 간단한 질문 하나가 대화의 질을 완전히 바꿉니다. 상대방이 준비됐을 때만 말을 시작하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7장 같은 말인데 어떤 사람에게만 통하는 이유? 울산에 사시는 73세 김동현 씨는 두 딸에게 똑같은 조언을 했습니다. 요즘 건강관리 좀 해라. 큰딸은 내 아버지 알겠습니다라며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작은딸은 아버지 또 시작이네라며 짜증을 냈습니다. 김동현 씨는 똑같은 말을 했지만 왜 두 딸의 반응이 다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김동현 씨는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큰딸과 작은딸이 어떻게 다른지를 말입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큰딸에게는 평소에 관심을 많이 표현했는데 작은딸에게는 조언만 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큰딸에게는 요즘 어떻게 지내니? 힘든 것 없어? 이 같은 질문을 자주 했는데 작은딸에게는 이것 좀 해라 저것 좀 해라 같은 지시만 했던 것입니다. 김동현 씨는 작은딸을 대하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조언하기 전에 먼저 관심을 표현했습니다. 요즘 일은 어떻니? 힘든 것 없어? 이런 질문을 먼저 던지고 작은딸의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조심스럽게 조언을 했습니다. 건강관리 좀 하면 좋겠다. 작은딸이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알겠습니다. 같은 말이었는데 받아들여지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관계의 기반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조언만 하는 관계에서는 조언이 간섭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평소에 관심을 표현하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관계에서는 조언이 배려로 받아들여집니다. 의사소통 연구들을 보면 일관된 패턴이 나옵니다. 같은 내용의 조언이라도 관계의 질에 따라 수용률이 크게 달라집니다.
평소 감정적 교류가 활발한 관계에서는 조언이 잘 받아들여집니다. 반면 일방적인 지시만 있었던 관계에서는 수용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사람들은 조언의 내용을 평가하기 전에 조언하는 사람과의 관계부터 평가합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과 안 통하는 사람의 차이는 말의 내용이 아니라 평소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관심을 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의 말은 받아들여집니다. 반면 평소에 지시만 하는 사람의 말은 거부당합니다. 정약용은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그들의 어려움을 들어줬습니다. 평소에 관심을 표현하고 필요한 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관계의 기반을 만든 후에야 필요한 조언이나 지시를 했습니다. 우리도 이 방법을 써야 합니다. 조언하고 싶으면 먼저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평소에 관심을 표현하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가 쌓이면 조언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집니다. 관계없이 조언만 하면 그것은 간섭이 됩니다. 8장 이 한 가지만 보고 시작하면 대화가 훨씬 편해집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65세 강영희 씨는 남편과 4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남편과 대화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뭔가 말을 하려고 하면 남편이 피하거나 짜증을 냈습니다. 강영희 씨는 섭섭했습니다. 오래 산 사이인데 왜 이렇게 어색해지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느 날 강영희 씨가 새로운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남편에게 말을 걸기 전에 먼저 남편의 얼굴을 3초 동안 봤습니다. 표정이 어떤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눈썹을 찌푸리고 있으면 그날은 말을 안 꺼냈습니다. 남편 표정이 편안해 보이는 날에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대화가 훨씬 부드러워진 것입니다. 남편이 예전처럼 짜증을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영애 씨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표정을 먼저 확인하고 말을 꺼냈을 뿐인데 대화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강영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말의 내용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타이밍이 잘못됐던 것입니다. 남편이 들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말을 꺼내니까 계속 갈등이 생겼던 것입니다. 표정을 먼저 보고 준비된 상태에서만 말을 시작하니까 문제가 사라진 것입니다. 중국 고대 철학자 공자는 논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에게는 세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때가 되기 전에 말하는 것을 조잡함이라 하고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는 것을 비겁함이라 하고 상대의 얼굴을 보지 않고 말하는 것을 맹목이라 합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말하기 전에 먼저 상대를 관찰하라고 했습니다. 상대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보라고 했습니다. 얼굴에 나타난 기색을 읽으라고 했습니다. 그 기색이 말을 들을 수 있는 기색이면 말하고 아니면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정약용은 이 공자의 가르침을 자신의 방식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공자가 얼굴을 보라고 했다면 정약용은 기색을 살피라고 했습니다. 공자가 때를 보라고 했다면 정약용은 형편을 헤아리라고 했습니다. 표현은 달랐지만 핵심은 같았습니다. 말하기 전에 먼저 상대의 상태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원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상대의 기색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 기색이 지금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기색인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공자의 말처럼 상대의 얼굴을 보지 않고 말하는 것은 맹목입니다. 정약용의 말처럼 상대의 형편을 헤아리지 않고 말하는 것은 무례입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말하기 전에 먼저 보는 것입니다. 상대의 얼굴을 보고 기색을 살피고 형편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내 말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일 때만 입을 여는 것입니다. 이것이 200년 전 정약용이 강조했던 지혜입니다. 정약용이 말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그 사람의 얼굴색을 먼저 살펴야 한다. 얼굴색이 말해주는 것이 입으로 하는 말보다 더 정직하다. 우리는 평생 말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는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말을 시작하느냐가 더 중요했습니다.
상대방이 준비됐을 때만 말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말을 많이 해도 용서가 됐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말 한마디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말을 함부로 하면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신중해야 합니다. 신중하다는 것이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이밍을 맞추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표정을 먼저 보고 준비된 상태에서만 말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대화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말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의 표정을 보십시오. 표정이 경계하고 있으면 기다리십시오. 표정이 열려 있을 때만 말을 시작하십시오. 질문으로 대화를 여십시오. 설명하기 전에 준비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평소에 관심을 표현하고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이 간단한 원칙들이 여러분의 대화를 바꿀 것입니다. 사람 만나는 것이 훨씬 편해질 것입니다. 말 때문에 후회하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관계가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정약용은 이 원리를 평생 지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가 특별히 말을 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읽었기 때문입니다. 말하기 전에 듣고 듣기 전에 보는 습관이 그를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누군가와 대화할 때 먼저 잠깐 표정을 보십시오. 그리고 표정이 말해주는 신호를 읽으십시오. 그 신호에 따라 말을 시작하거나 기다리십시오. 이것만 해도 여러분의 대화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해지는 이야기로 계속 찾아가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십시오.